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조금 반등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이 흘러가는 동안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이 무서워서 패닉셀에 동참해서 지금 다시 또 반등 줄 때 다시 또 참여해야 되나 라는 고민하시는 분들과 지금 많이 내려와서 언제쯤 올라올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지금 많이 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또 역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접수는 계속 받고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상담 시작하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보는 체크포인트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어제하고 이제 이틀 동안의 어떤 흐름성이 굉장히 좋게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하나의 요인은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투심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은 역시 하나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깔려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히 생각하는 시장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거는 전쟁도 있지만 전쟁은 일시적인 시간적 흐름 이후에 그 전쟁이 미치는 물가, 그 물가가 또 영향을 주는 금리, 기조 이런 부분을 연결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현재 근데 이스라엘 쪽에 일어난 전쟁은 시장에서 미치는 유가의 이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과 확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란이나 원유,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들의 어떤 분쟁이 시작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현재는 규탄과 비판 이런 쪽만 오고 가면서 서로가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어떤 테러적인 작전의 수행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동결을 가져오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이유가 기존에 계속 강경했던 입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매파 비둘기파다라고 하는데 비둘기파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특별한 변동성이 생기지 않아서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 반발 매수가 유입되자라면서 업황 회복 쪽에 관점이 들 수 있는 섹터들이 조금 올라오는 거죠. 결국 보통 그럴 때 방어적인 성향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반등 주는 부분들이 경기가 금리의 정점에서 더 오르지 않을 경우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래 오는 분위기는 맞지만 악화되진 않겠지라고 인식이 되면서 소비주라든지 그리고 기업들, 기술주 위주의 어떤 반등성이 좀 살아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황이 다운사이클로 좀 접어드는 부분보다는 이제 좋지 않았던 게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좋다. 그러니까 다운 쪽으로 조금 접어들었던 부분들은 잠깐이 될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의 어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2차 전지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그리고 기존에 소외됐던 종목들의 어떤 반등도 조금씩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한 반전의 어떤 기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위축되어 있으면서 의심을 하는 이 시장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 잘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이 어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 정말 밑에서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더 한정없이 내려가지만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더 내려갈 구간이 내가 이제 그 라인을 잡아두고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이 낮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한 번쯤은 손절을 잡고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이었죠. 어제하고 3일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지만 그 전에는 패닉셀, 그 말 그대로 공포에 대한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면서 반대 매도 많이 출회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출회가 되고 난 뒤에 반등이 오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소비주가 좀 올라오니까 거기에
시선이 많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는 반드시 실적 그리고 기대감이 존재하는 개별 이슈더라도 기대감이 존재하는 기업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단단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녹십자라든지 종근당 이런 기업들도 잘 체크해 보면 저점 밑에서 워낙 무너져 있던 상황에서 여기서 더 내려가지 하면 내려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 시장이 다른 쪽에 시선이 몰려가 있을 때 우리도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이 좀 많이 옮겨가 있거든요. 오늘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미 좀 강해졌잖아요. NC소프트가 12월 달에 TL이라는 게임을 이제 정식 출시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나오고 나면 또 실망감, NC소프트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주겠지만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겠죠. 근데 NC소프트는 일단 뭐 시장의 어떤 투자들의 배신 그리고 유저들의 배신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출시가 되기 이전의 흐름성이 보는 게 좋은데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NC소프트에 대한 대응청을 올랐을 때 접근이 아니라 좀 내려왔었을 때 하단과 가까운 위치에서 내가 손절이라는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게임주에 반등 주고 있는데 조금 덜 관심을 주고 있는 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게임주,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이 낮은 데서 다시는 내려오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입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저점이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더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현재에서 위치에서도 조금 한번 이건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면 이 저점은 내가 향후 긴 시간 동안 볼 수 없는 저점, 만나지 못할 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은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전쟁의 리스크, 전쟁으로 인해서 매수를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도 결국 내린다라는 부분을 제가 늘 얘기 드렸죠. 정점에 왔는데 왜 여기서 다 던지고 손절하고 버리느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포를 이겨내시고 가신다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반등은 이제 매집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잘 보시고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금 피하지 말고 조금씩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8만 250원 50%요. 50%요? 제가요, 계속요, 저기 10% 해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너무 높이 가가지고요. 네. 그나마 그래서 58만 원이 된 거예요. 주식한 지는 오래 안 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좀 시작한 지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이제 이 정보가 없고 그리고 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내려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정말 좋은 기업이죠, 그죠? 뭐 배당도 있고 뭐 좋은 뭐 이 기업 자체가 뭐 망할 리도 없고.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좀 많이 또 갖춰놨고 철강 쪽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많이 갖춰놔서 좋은 건 맞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매수한 타이밍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매수도 더 산다라고 하는데 내려오니까 그 손실에서 내가 여력이 있으니까, 추가로 살 돈이 있으니까 그냥 사다 보니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마음고생 많았어요. 네, 지금도 계속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고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또 계속 고생을 하는데 뭐 나중에 올라오면 또 아이고 이제야 빚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고 이제 좀 안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또 온갖 신경이 났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되지? 뭔가 가격이 비싼가, 가격을 좀 싸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데 고민이 많아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어머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포스코 홀딩스는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결국을 내가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그죠? 투자에 대한 운영을 잘못했다.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내가 잘못했는 건 인정하고 어느 정도 손해 보더라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오래 네. 가는 건 좋지만 주가라는 건 여기서 멈춘다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를. 그래서 오랜 시간이 네.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 고통은 길어지겠죠, 그렇죠? 맞죠, 그죠? 네, 반등 주면요. 한 50만 원대 정도 근처에 오잖아요. 그죠? 50만 원 정도. 반등 올 수 있어요. 충분히. 포스코는 올 수 있고 뭐 배당도 받을 거고 이미 제가 봤을 때 중기 배당도 좀 받으셨는 것 같은데 나오겠죠. 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반등 주면요. 50만 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한 10%라도 20%라도 좀 줄여 놓으시고 그 손해가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손해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 이제 10%나 20% 정도 줄이는 건 그래 크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 정도 줄이시고 다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내려갈 경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행은 하되 내가 자꾸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아직 어머니가 부족하시지만 배우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거면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필요하고 50만 원 오면은 비중 한 10% 정도 줄이시고요. 들고 가는데 문제는 없는 기업이에요. 다만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꼭 인지를 하시고 혹시나 많이 내려갈 경우에도 35만 원대 정도 오면은 연락을 한번 더 주세요. 제가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나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테니까 만약에 내려올 경우 무조건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는 35만 5천 원이 제가 보기엔 분명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 오게 되면은 꼭 한 번 더 저한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50만 원대 오면 비중만 좀 줄여놓고 다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연락 주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모레즈인데요. 아모레지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1,000원에 20%인데요. 네, 예, 좀 부탁드려요, 냉정하게. 팔아야 냉정하게. 될까? 냉정하게 그 결론만 먼저 얘기 드리면 31,000원 오면 비중 절반 매도하시고요. 네. 네, 내려오면 또 사세요. 이해되세요? 31,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20%를 다 가져가지 않아도 아이고 돌아왔고 또 올라가서 수익 주면은 10% 보유 비중으로도 올라가도 내가 수익을 챙긴다라고 했는데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그 20% 제가 10% 팔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팔고 났는데 10% 올라가니까 그 전에 10% 괜히 팔았네. 괜히 김도우 말 듣고 팔아가지고 아까워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는 기준은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라면 31,000원이란 가격은 저항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아모레 쪽, 소비 쪽에서. 왜냐하면 가려면 진작에 더 확실하게 올라가줬어야 됐어요.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다가 또 내려오면 나는 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럴 때 내가 줄여놓고 또 내려온다라면 밑에 사게 되면은 내가 하나의 방법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비중인데 가격을 낮춰놓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수익은요. 10%에 팔던 거 5%에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내가 목표 수익을 네네. 10% 잡았는데 10% 잡았는데 나머지 10%만 가져가서 10% 수익권에 팔게 되면 비중이 절반 줄었으니까 원래 내가 투자했던 데서 한 5% 정도 수익을 챙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소비족도요.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적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유입성이 조금 소비 쪽에도 소비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본이 이동하는 부분에 저는 반등은 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수가에서 비중 절반 축소하는 것을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금방 올라갈까요? 뭐 한 매수가까지는 당분간 그냥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 G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아모레 퍼시픽이 최근 며칠 전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갭을 띄워서 좀 주춤한다. 저는 섹터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시장에 어떤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자본이 회전하는 자본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다 끌어올라가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기울기 시소 타듯이 이렇게 기울기 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요. 시장에서요. 주요한 섹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하고 2차 전지가 이렇게 주고받기를 조금 하는 느낌이 드는 시장의 어떤 돈의 이동성이 보이니까 그래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항상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이 있다. 반드시 제가 얘기했던 기준만 좀 지키시고 뭐 냉정하게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기준을 드렸으니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31,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만 축소하시라는 거예요. 예, 반틈. 비중 축소하고 가지고 올라가라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또 있어봐야죠. 제가 뭐 이 뒤로 어떻게 갈 겁니다. 이게 뭐 올라갑니다라는 거는 어머님한테 네. 그냥 희망만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네. 희망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우리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안 바뀌는 게 매수가 저 위에 잡아놓고 이거 뭐 100% 수익 납니다. 200% 수익 납니다. 나중에 되고 나면 내가 된다고 했죠라고 하는데 될 때까지 2년, 3년이 걸릴 때까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 허황된 걸 보지 않고 현실적인 걸 보고 대응해 줄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제철 네. 34,000원 할 때 싸다고 네. 산 건데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팔기는 있었는데 제가 네. 아직까지 놨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현대제철을 이거를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좀 더 갖고 있어 보시죠. 왜요? 아, 그래요? 뭐 밑에서 산 것 같아서. 이 가격 정도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수익 좀 보시고 그래요? 파셔도 돼요. 제가 뭐 짧게 뭐 길게 가진 말죠. 예, 저게 뭐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뭐 좋아지면 금방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 더 추세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은 뭐 한 3% 정도, 한 4, 5% 정도 수익권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네, 36,000원. 그거 보고 저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6,000원 정도까지 36,000원에서 35,500원 요 사이 정도는 들고 계시면은 짧은 수익이더라도 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대제철의 20% 비중 같으시면 제가 봤을 때 금액이 그렇게 적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올라오면은 짧은 수익으로 해서 수익에 어느 정도 내가 단기간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올라오시면은 네, 수익을 네. 좀 챙기시고 현금화 했다가 또 조금 쉬었다가 좀 내가 어떤 종목을 살까 좀 여유 있게 종목을 찾아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3만 알았습니다. 네, 35,500원입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타바이오 13,200원에 10%. 13,200원에 10%요? 네네. 네. 오늘 너무 이런 종목이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네요. 그죠? 네네. 바이오 쪽에 제가 얘기하는데 네. 제가 오늘 뭐 시장 얘기하면서도 바이오 얘기를 하면 좀 관심 두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언니. 네네. 이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 뭐 익숙한 기업도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그 셀트리온이라든지 차라리 이 기업보다는 HLB가 나을 것 같고 이런 좀 옆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이 좀 확보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니 이 기업이 뭔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뭔가를 하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으면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매출이 네. 자꾸 성장성이라는 건 매출이 늘어야 되거든요. 네, 매출이 늘어야 돼요. 그럼 매출이 늘면 당연히 이익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는 게 자체가 이 이익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가치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네. 바이오는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이 기업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개발해서 대박이 터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걸로만 올라가니까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가 없고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번 두고 봐. 우리 터지면 난리 날 거야. 이러면서 개인들은 뭐라고요? 저거 진짜 터지면 난리 나나? 이러면서 매수를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터져요. 그럼 어떻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너무 그런 많이 거예요. 내려갔어요. 네, 이런 기업이 그런 기업이에요. 그죠? 네. 네, 기대감 네. 잔뜩 주고 뭐 좋은 얘기 다 나왔는데 그게 그래서 네. 어떻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과거에. 2021년도에 뭐 우리 막 코로나하고 막 올라가고 뭐 어때요? 뭐 좋다 뭐 이래 올라갔는데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하니까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이 주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게 이제 또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변동성 한번 갑자기 이제 거래 늘면서 올라와 주면은 10,000원대 위로 올라주는 여력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 흐름도 역시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올라왔던 부분, 떨어졌던 부분이라 이런 경우는 또 10,000원 오면 막 갑자기 막 올라가요. 막 어떤 뉴스가 막 나오면서 올라가니까
뭐 제 경험이 그래요. 바이오가 올라갈 때 뉴스를 막 던지면서 막 이 얘기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래 될 거다 막 얘기하면서 막 사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 올라와 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10,000원대 정도 올라 10,000원대 위쪽 10,000원에서 한 11,000원 사이 정도인데 이런 가격대 올라오면 뭐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수순을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얼마에 정리를 할까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11,000원 사이 정도 오면은 비중 줄이시면서 그때 어떤 이유로 올라올지 제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네네. 재무적인 거라면 컨센서스나 예상치를 보고 어느 정도 이런 기업 모아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기업은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그래서 일정이나 네. 이런 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때 상황에서 보는 거지만 그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11,000원대, 10,000원에서 11,000원대 정도에서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현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가격은 올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10,000원? 뭐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만 그 겨울 쪽에 뭐 내년 되면 제피모건 컨퍼런스라고 하지만 그 전에 네. 한 달 전이나 올해 안에 한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움직여지면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다른 데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팔아야지. 네, 비중이 10%예요. 그죠? 네, 내가 뭐 100%한 것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니까 좀 손해보고 딴 데 가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더 차라리 반도체 종목이 좀 빠져있다 그러면 그걸 더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네. 오면 다 팔겠어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올라오면 다 고맙습니다. 정리하시고 좀 옮겨서 기다리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알맥이라고 있어요. 네. 알맥이요? 신규 주자. 52,100원에 15%인데. 5만 얼마요? 이게 52,100원에 15%. 네, 이게 고점 대비 한 70%가 빠졌고 네. 주가도 또 이익도 많이 창출되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밀리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런지 전망이 전기차가 70% 정도 많이 빠져요. 공모가도 5만 원이고 그러길래. 네, 그러니까 이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정도 시간이지만 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가면 6개월에 갑자기 또 뭐 보유예수 물량 빠진다 그러고 그리고 또 섹터가 또 하필 전기차예요, 그렇죠? 아 이게 섹터 네.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 쪽이에요. 알미늄 계통이에요. EV 라인 쪽에 갖고 이제 뭐 그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이제 뭐 연계가 돼 있는 기업인데. 네네. 전기차 쪽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뭐 이익성은 지금 현재 뭐 상장해서 이 이익이 있는 게 보존된다라는 보장은 좀 없어요. 원래 상장한 기업들은 그때 상장할 때 어떤 특수 효과를 좀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어떤 정책이 확실하게 어떤 윤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맥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분위기를 좀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상장 초기 때 어떤 높은 흐름을 만들었다가 좀 많이 내려와서 기쪽 반등이라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다행히도 매수 단가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뭐 더 추가를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요 이번에 한 6만 원 선 라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6만 원 수익권이잖아요. 6만 원 그죠? 간다면 감사하죠. 네, 뭐 충분히 저는 지금 5만 최근의 5천 흐름이라면 기술적 반등 네. 구간에서 5만 5천 원 정도부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만 5천 원 5만 5천 위쪽으로 원만 되면 감사하죠. 네, 5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정리를 조금 해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패턴상으로요.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 보시는 분들한테 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신규주라서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패턴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21선 이탈하고 난 뒤에 쭉 떨어지면 일정 기간,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의 흐름성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은 한 15일에서 한 40일 정도 사이에 좀 어떤 시간적인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본을 조금 만들어주고 이제 밑에서 꺾고 올라오는 거라서 그럴 때 21선을 잠깐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살짝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네네. 여기 얇게 좀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21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수령 단계에서 21선 안짝에서 살짝 기술적 반등이 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 팔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끌고 가기에는 아직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 한 다음 주 정도쯤에 한번 나와준다라면은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권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그 가격대가 5만 5천 원 정도면 제가 생각하는 5만 5천 원대가 하면 괜찮을까요? 네, 5만 5천 원 정도가 적정하네요. 그 위로 가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정도 그래요? 적정하니까요.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만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카카오 게임 4만 네. 원에 20%를 제가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해서 나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물려가고 있어요. 더 기다리세요. 어차피 추가 매수하고 좀 가져갈 거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들고 가는 보고 상황이잖아요. 싶은.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럼 더 산다고 네. 그냥 수익 나지는 않죠. 그죠? 여기서 뭐 내가 한 네. 40% 더 사면 단가야 확 떨어지겠지만 그러다가 안 가고 떨어지면은 또 이제 큰 물량에서 이 변동성이 1% 빠질 때마다 금액이 3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실 금액이. 스트레스 네, 받아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어떻게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시간의 투자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요.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건 시간이고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모든 뭐 사업이든 우리가 일이든 내가 어떤 뭐 하루의 일과든 뭐든 다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은 오랫동안 지금 이미 온 상황이에요. 근데 카카오 그룹주 내부에서 문제도 많고 게임 쪽에 대한 업황도 좋지 않았고. 근데 오늘 이제 게임주 쪽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들어와 주니까 또 이제 겨울철이 오는 거죠. 이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게임 출시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한번 기다리고 확인하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걸 싸다라고 사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신규 진입에서는 밑에 뭐 손절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올라서야 돼요. 오히려 올라서야 될 가격이 좀 높아요. 사고 싶은 26,000원대, 생각은 없어요. 27,000원 정도 이상 넘어가야 지금 이 흐름에서 한번 넘어가줘야 다시 내려와도 또 네. 올라가서 그 이상의 가격하는 추세가 바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네. 바뀌려고 하면 이 내려가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쭉 네.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려가고 있는 게 바뀌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7,000원대 정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평균 가격을 이렇게 올려서 그 위에서 이렇게 유지해줘야 그럼 높은 가격에 많은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뭐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래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면 또 그 내려간 만큼 내려간 할인율에서 올라올 가격 좀 기다렸다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카카오 네. 게임즈는 오히려 27,000원대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지 말고요. 얘가 네. 바뀌는 것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싸게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4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이 뭔가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거지만 충분히 한 3만 1,000원대까지 올라설 때까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7,000원까지 홀딩하시고 여기 오고 난 이후에 한번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카카오 그룹 자체가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가 네. 지금 전쟁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러죠. 그죠? 네. 뭔가 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카카오도 지금 뭐 주가 조작이다, SMS 주가 조작이다 이 그룹 자체가 그냥 시끄러워요. 그렇죠? 불확실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하시고 나중에 27,000원 위쪽에 오시면은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아마 뉴스가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홀딩하시고 나중이 언제쯤? 그 나중에 제가 모르죠. 27,000원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간에 네. 대한 부분들 자꾸 조바심을 내시잖아요. 그죠? 네. 조바심 네. 내지 마세요. 그럼 내가 순리대로 가면 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1년, 네. 2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네. 이 플랫폼이나 게임주 쪽에 대한 부분들 이 겨울이나 내년 상반기 쪽에 변동성이 좀 나와서 쑥 올라오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참 좋은 여행이고요. 매수가는 9,540원에 30%입니다. 9,500원에 9,540원. 네,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매수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자꾸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단가가 조금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냐라고요? 네, 수익을 좀 볼 수 있는지 그 네. 정도. 네. 일단 이건 좀 기다려보죠. 뭐 여행사도 실적으로 여행 쪽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적도 높게 돌아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요즘 여행 또 우리가 일본 쪽에 여행이 워낙 많은데 일본에도 뭐 자유여행을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간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패키지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뭐 어르신들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단 여행사 쪽에 대한 분위기가 소비 쪽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존재하기 때문에 뭐 거래가 너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익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크게 올라갈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9,2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좀 많이 가면 9,8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지금 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은 와요. 여기 옵니다. 목표가 얼마입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30%잖아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워요. 맞죠? 네.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9,200원, 9,800원 사이 정도는 매수가 근처입니다. 맞아요? 네. 네,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줄이면 어떻게 해야 15% 되죠? 정도? 마음이 좀 부담감이 덜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졌다 돌아왔다. 다 팔면 올라갈 것 같다. 아까운 것 같아. 그럼 절반 혹은 좀 많이 내가 부담 없는 금액 정도만 남겨두고 일단 정리해 놓고 다시 사도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줄여 놓으세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흐름상 또 그렇고 뭐 현재 재무적인 부분도 워낙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찍고 최근에 여행 수요가 늘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행주 쪽에 대한 흐름성 또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뭐 중국하고 교류에 대한 부분도 또 얘기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이 여행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홀딩하시고 매수가까지 가면 비중만 줄여놓고 좀 더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명절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명절이라고 콕 집으셨을까요? 그때 뭐 여행 가는 사람도 혹시 많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번 제가 설 연휴를 보니까 연휴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렇죠? 저번 추석 때 여행 많이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다 왔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중국 관객도 많이 왔고 내년에 또 중국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뉴스를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것 같고 설날이라는 기준 두지 마시고요. 중국 관련된 뭐 구글 검색하실 줄 아시죠, 어머니? 네네. 구글에 검색에 중국 여행, 뭐 중국 관광객, 한국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면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돼가세요.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김영구 멘토님하고 문현진 멘토님이 오프라인으로 여기저기서 강연회가 준비 많이 돼 있는데요. 김영구 멘토님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에서 진행을 합니다.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2호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가셔가지고 이 강연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이제 뭐 지금부터 한다면 내년에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 내서 가서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또 뭔가 이래 번쩍하고 좋은 내용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고 좋은 내용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문현진 멘토도 역시 같이 강연의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요. 뭐 일요일에 또 김영구 멘토님이 하루 더 합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 용산 쪽이고요. 게이트웨이 타워에서 또 진행이 되니까요. 서울역 쪽입니다. 그쪽에서 진행되니까 장소 잘 확인하시고 가셔가지고 또 강연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과 다음 날의 강의는 또 다른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요. 가셔가지고 좋은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안내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KH바텍이네요.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 기업이. 멀리 보면 그래도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25,500원대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갑작스러운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KH바텍에 대한 부분들이 재료의 어떤 강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힌지나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 너무 많이 뭐 진짜 사골 우리듯이 너무 우려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뭐 힌지 하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다가갔는데 막상 이제 보니까 뭐 그래서가 또 됐던 분위기도 있는 거죠. 뭐 재무적인 부분이야 뭐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폴더폰의 대중화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부품에 대한 부분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KH바텍은 현 시점에서 성장성은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유지성은 현재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할인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다시 올라서지 못하면 꺾여 내려갈 수 있다. 한 번쯤은 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대가 이전에 코로나 때 왔던 저점까지 근처까지도 살짝 흔들어주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가격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단이 12,000원대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반등 나올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 회복세는 16,000원 정도. 그러면 이제 매수가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중은 20%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시간적인 부분 좀 많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나는 좀 길게 간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그러면 내년 한 2월 달까지는 추가 대응도 없이 그냥 유지하고 계시고 다른 종목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등을 좀 강하게 준다면 역시 비중을 줄이고 한 번에 2만 원, 2만 1,000원대를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분명히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 시 비중을 줄여서 단가율을 줄 수 있는 비중을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격대는 한 17,500원 정도 쪽에 오게 되면은 비중을 일부 조금만 축소해 놓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현재는 뭐 매수가까지 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오면 비중만 축소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내년 한 1, 2월 달까지는 유지해보자 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 같은 또 휴대폰 쪽이네요. 그래서 급락이 빠졌었는데 다시 돌아 올라오죠. 요즘 뭐 최근에 뭐 급락 빠지는 게 많습니다. 얘는 뭐 큰 무리도 없었는데 얘도 뭐 똑같이 폴더폰 쪽에 관련된 필름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내용성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좀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는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700원 정도면 홀딩하시고 유지하시고요. 30% 비중에서 그대로 유지하셔서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중요한 저항 구간이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매수가 부근 12,900원 정도가 좀 저항성을 좀 두고 있는 가격대인데 이건 뭐 빠졌던 거를 장악하고 가는데 한 번에 가주면 좋겠지만 조금 더디게 갈 수도 있겠죠. 기다리시면은 61선 뚫고 한번 올라가는 흐름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뭐 저는 61선 돌파하는 걸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평균값이 내려가는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방향성이 바뀌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약간 걸릴 수 있지만 같은 아까 좀 전에 상담했던 IT 계열 속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 내년 1, 2월 달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네요. 태양광인지 어느 쪽인지 조금 요즘 포지션이 애매한 기업 중에 하나죠. 재료적인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반영이 된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도 나온 것 같고 다시 올라서기에는 너무 가파른 흐름성도 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 상황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었죠. 이런 때에서 이 가격대가 이제 기술적으로 나왔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에서 뭐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의 이슈를 통해서 같이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뭐 반도체 쪽 섹터에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래 라인 때 이 저점이 이렇게 기준을 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단기간 일정 기간 동안 올 연말까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 구간을 매집성으로 좀 두고요. 지금 시장이 반등기니까 유지했다가 단기간에 시세를 줄 경우 이 위쪽에 최근에 며칠 동안 이 하루 동안 줬던 이 흐름을 다시 장악하면서 올라올 경우에 기술적인 반등이죠. 왜냐하면 앞서 시세를 많이 줬는데 이 구간에서 쉼없이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 어떤 거래가 없이 그 쉼없이 빠졌던 구간은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저항,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 만들고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통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돌아왔었을 때 관점 볼 수 있으니까 2,300원대 이상으로 강하게 계속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면 다시 단기간에 어떤 갑작스러운 반등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2,300원 모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갑작스러운 급등성이 나올 경우에 잘 대응해서 윗꼬리 달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확실히 정해놓고 정리하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저는 2,300원대는 매도가로 의견 드리고 아래 하단은 다시는 내가 가지 않을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갔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과감히 잘라버리는 손절가로 정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이처셋. 네이처셀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500원 30%. 답답하시죠? 지금 목소리에 제가 얘기하시면서도 이거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워하신 것 같아. 그렇죠? 이걸 제가 2021년도에 이걸 샀어요. 근데 왜 수익 안 내고 그런데,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낮추셨구나. 네, 35,000원에 제가 네. 매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물타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그래도 21,500원이 돼 있어요. 물타기를 할 게 아니라 물타기에서 올라오면 버리고 이 종목은 다시는 안 봐야 될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자꾸 뭔가 자꾸 그런 거지. 애초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내 기대감이 예전에 얘가 저기 밑에서 35,000원까지 왔었으니까 이 기업은 또 그렇게 갈 수 있다. 우리가 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끼를 잘못 본 거예요. 좋은 끼가 있고 나쁜 끼가 있는데 이 나쁜 끼를 가진 기업이거든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무덤이 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뭐 주가 조작이다, 뭐 대표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 구설수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네이처셀이 하고 있는 뭐 어떤 내용적인 부분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안 된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는 막 쥐락펴락 하거든요. 막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이익이나 이런 구조도 없으면서 오히려 돈을 투자받아갖고 그건 맨날 다 흥청망청 써버리면서 도대체 결과는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막상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잘못됐다 그러고 내려와 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열심히 해봐 그래요? 열불 나죠, 그죠? 승질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이미 뭔가 갖춰놓은 기업이 뭘 해나갈 때 거기에 기대를 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업은 버리셔야 됩니다. 가져가셔도 될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은 계속 가져가도 무덤 속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은 근데 이런 기업이 정말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올라올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정도로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어디서 팔아라고 솔직히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 얘기 드리면. 맞잖아요. 그죠? 네, 어디서 팔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대충 찝어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야.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안 좋다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맞춰요? 맞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기업 들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몰랐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절반 정도 10,000원 이상 오면은 그 위쪽에서도 줄여가시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옮겨가서 다른 쪽에서 좀 기다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이처셀은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내가 투자할 투자처는 아니구나.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기업은 절대 쳐다볼 수밖에 없지만 보여져요. 보여지는 거 막 갑등 나오고 막 이렇게 오심 나오면 시장 이슈 나오면 보겠지만 내 손이 가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기준을 딱 두고 차단을 시키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올라오면은 뭐 10,000원대 뭐 솔직히 제가 10,000원 올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성이 이런 것도 올려주니까 하한가 가고 물량이 쌓였던 자리 위치로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격대인데 한 1,500원 정도? 여기서 또 강해질지 안 강해질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 가격대 위쪽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버리시고 과감히 다른 쪽에 가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부 손절을 할까요? 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나중에 더 올라가서 분명히 제가 나쁜 놈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냉정하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네. 저는 냉정하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더 집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룽투 봐드릴까요? 코리아. 네? 룽투 코리아. 무슨 코리아요? 룽투. 아, 룽투 코리아.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00원에 10%입니다. 3,000원에 10%요. 예, 추가하면서 아까 싶어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일부 조금 하신 건 아니고요. 했습니다. 네, 아니고서 이 3,000원에 살 개인 투자분에 살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옛날에 보니까 3,800원대 샀거든, 처음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더 사는 거는 참 안 맞네요. 이것도. 이것도, 예. 이 기업도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는 기업이에요. 뭐 재무적으로 본다라고 예. 해도 예. 이제 계속 3분기 3년째 연속되고 4년 쪽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요. 예. 매출도 줄고 매출이 지금 3년 쪽에 4년 이게 계속 줄어요. 매출이. 예. 네, 매출이 줄다는 거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네, 근데 뭐 게임 쪽이 또 뭔가 잘 되면 중국 쪽하고 어때 열리면 또 갑자기 터지는 기업이기도 해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뭐 실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슈로 터지는 거지. 테마성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반등만 기다리는 게 맞고요. 뭐 재무적으로 이게 게임주의 어떤 이 게임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힘들어 보이고 워낙 끼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똘끼라고 해요. 그죠? 좋은 끼 나쁜 끼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뭔가 이슈 터지면 아 이거 내가 여기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게임주 뭐 중국하고 판호 개방이다 뭐 하면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반등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00원 저항이 있는 2,05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거기에서 이슈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그 위쪽으로 매수가 가까워질 때 정리해 가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원까지는 오겠어요. 네, 한번 기다려보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안 되면 팔까 싶어서 그럽니다. 네, 뒤에 상담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머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할 뻔했네요. 네.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사마알미늄을 사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 갑자기 이런 것도 사려고 해요? 네. 아니, 많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또 이걸 사시려고 하세요. 네,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좋은 기업도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할인율, 제가 요즘 저희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 할인율을 좀 두세요. 할인율을. 내가 살 위치를 너무 고가에 사는 게 아니라 좀 할인율을 줘서 사세요. 위쪽 고점에서 뭐 한 20% 이상인데 뭐 한 좀 많이 높으니까 한 40% 할인됐다. 이런 가격이 오면 내가 좀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높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 갖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4680 배터리 쪽 관련 알루미늄,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을 2025년부터 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요. 매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해왔는데 갑자기 막판에 좀 급했었네요. 주식 투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 가지시고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시간 옵니다. 항상 성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일요일 강연에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